여러분,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 좋으니까 하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아니,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드시는 이 달콤한 꿀이 어떤 분들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당뇨, 고혈압, 간질환, 위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질병을 앓고 계시면 지금 드시는 꿀이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시려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저의 잔소리 딱 집중하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분들 말씀드릴게요. 바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꿀은 천연이니까 설탕보다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꿀의 약 80%가 바로 당분이에요. 그것도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과당이 아주 문제예요. 과당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보다 훨씬 빨리 흡수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몸속 혈당을 아주 급격하게 올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한 전문의의 보고에 따르면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아침 공복에 꿀물을 드시면 혈당이 평소보다 최대 40% 이상 급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정말 무섭죠? 놀랍게도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도 이런 경고가 있었어요. 꿀은 달고 성질이 평하나 지나치면 중만, 즉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옛날 한의학에서도 이미 꿀을 과하게 먹는 것을 경고했던 거죠. 혹시 꿀 드시고 나서 갑자기 피곤하거나 머리가 핑 어지러우셨던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꿀이 혈압에도 안 좋다고? 놀라셨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꿀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칼륨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문제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ACE 억제제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거든요. 약과 꿀을 같이 드시면 몸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정맥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꿀은 혈액 점도를 약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어르신이 혈전 예방 약을 드시면서 매일 꿀을 드셨다가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들어 병원에 가셨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그럼 당뇨나 고혈압 있으면 꿀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하고 걱정되시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올바르게 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만. 그것도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약 먹는 시간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하루 한 스푼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런데요.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계속해서 제 잔소리 잘 들어주세요.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꿀이 간에도 안 좋다고? 네, 맞아요. 특히 지방간이나 간염, 간경화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까 당뇨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과당 기억나시죠? 이 과당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곳이 바로 간이에요. 포도당은 온몸에서 사용되지만 과당은 거의 전부 간에서 처리되거든요. 문제는 이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이 이걸 다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더 심해질 수 있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동의보감에서도 꿀은 습을 생한다고 했는데요. 이 습이라는 게 현대의학으로 보면 지방 축적이나 대사 장애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옛날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간 질환자분들이 생꿀, 즉 가공되지 않은 날꿀을 드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생꿀에는 간혹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있을 수 있는데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면역력도 떨어져 있어서 감염 위험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있으신 분들 특히 공복에 꿀물 드시면 안 돼요. 꿀은 산도가 pH 3.5에서 4.5 정도로 생각보다 꽤 산성이거든요. 빈속에 드시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려고 아침마다 꿀물 마셨는데 오히려 속이 더 안 좋아졌어요 라고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따로 있어요. 꿀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고 같이 드시는데 사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눈 깜빡이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꿀과 생강.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에 꿀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생강도 혈당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꿀과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더 급격하게 폭주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꿀과 마늘. 마늘꿀 절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마늘 자체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꿀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돼서 출혈 위험이 훨씬 커진답니다. 세 번째, 뜨거운 물에 꿀 타 드시는 분들. 이거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꿀을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면 꿀 속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돼요. 특히 면역력에 좋은 효소와 비타민이 거의 다 사라지거든요. 따뜻한 정도, 그러니까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당하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약물과의 간격. 고혈압 약, 당뇨약, 항생제 드시는 분들은 약 드시기 최소 2시간 전후로는 꿀을 꼭 피하세요.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위험한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꿀이 이렇게 위험한 거였어? 나 큰일 났네. 하고 걱정되시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큰 반전이 있어요. 사실 꿀은 올바르게만 드시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는 식품이랍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꿀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보충하며 통증을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도 꿀의 효능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항균 작용이 있어서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화상 치료에 의료용 꿀을 사용하기도 한대요. 또 꿀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등 무려 20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풍부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 좋은 꿀을 보약처럼 드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연령별, 상황별 꿀 안전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 2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 식후나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좋아요. 당뇨 있으신 분은 하루 한 작은술 이하. 꼭 지켜주세요. 반드시 식후에만 드시고 공복에는 절대 금물이에요. 혈당을 측정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역시 하루 한 작은술 정도로 제한하세요. 약 복용 2시간 전후는 꼭 피하시고요. 혹시 칼륨 제한이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간 질환 있으신 분은 하루 한 작은 술 이하로 드시고 생꿀보다는 가열된 꿀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특히 지방간이 있으시면 섭취량을 더 줄이시는 게 좋답니다. 위장 약하신 분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식사 후 30분 이후에 드시고 물에 아주 묽게 타서 드시는 게 속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꿀의 종류도 중요해요. 아카시아 꿀, 밤꿀, 야생화 꿀 등 종류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색이 진한 꿀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혈당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종류보다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죠? 저의 유익한 잔소리 귀에 쏙쏙 박혔으면 좋겠네요. 핵심만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당뇨, 고혈압, 간질환, 위장질환 있다면 양 조절 필수. 하루 한 작은 술 이하, 공복 절대 금지, 약물과 시간 간격 꼭 지키기. 둘째, 생강, 마늘, 뜨거운 물, 그리고 약물. 위험한 조합은 무조건 피하기. 셋째, 올바르게 먹으면 보약. 적정량을 식후에 미지근한 물에 타서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드세요. 평생 건강하게 사시려면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평소 즐겨 드시는 꿀에 대한 잔소리 어떠셨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에 꿀 얼마나 드시는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지, 또 꿀 드시고 나서 불편했던 경험 등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똑소리 나는 잔소리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라 꿀의 섭취가 다를 수 있으니 질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